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잡담입니다. 아, 일단 제가 이 채널을 만들 때 이제 대상으로 했던 분들이 이 20대 분들이고요. 20대 초중 특히 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이제 놀 거 다 놀고 이제 현실에 맞닿을 시점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채널이 좀 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제 목표였고요. 그리고 제가 목표한 바대로 그 시점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뭐 메일을 주시면서 어떤 식으로 뭐 본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저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지, 어, 그런 것들을 질문해 주십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은 한 번이고요. 이 인생이 제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저도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또 다른 부분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거는 제가 구체적인 대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제가 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의 사고방식은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20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잘 놀았습니다. 저도 클럽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클럽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클럽의 성지라고 하는 이비자도 꼭 가보고 싶어서 이비자도 갔다 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목표 지향적으로 살고 있고요. 일단 저처럼 살려고 하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쉴 때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감명 깊게 본 것들 그리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준비했고요. 더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어,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금 더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상 중 한 개는 이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졸업 축사입니다. 혹시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이 어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졸업식 축사 맨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가 하는 얘기가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겁니다. 이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영상에서 본인의 어렸을 적 탄생부터 어, 본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일들을 극복해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엿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에 대한 안 좋은 평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플을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쫓겨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괴팍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거의 독재주의자적인 성격이고요.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느낌의 리더입니다. 그런 측면은 물론 이 영상에서 나오진 않고 나중에 스티브 잡스에 관심이 있으셔서 혹시 찾아보게 되시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이 본인의 일에 성공을 하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아주 감명 깊게 봤던 것 중 한 개는 이 마사요시 손정희 씨의 2011년 소프트뱅크 30년 비전 발표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제3, 제1교포고요. 그래서 선정이라는 이름이 있고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비전 발표에서 본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또 얘기를 합니다. 어, 뭐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얘기 너무 뻔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자꾸 이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은 10대인가에 20대, 30대, 40대, 50대를 전부 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세우고요. 그것들을 다 이뤄냅니다. 어떤 과정들이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 찾아봤는데 굉장히 화질이 안 좋고 어떤 영상은 소리도 안 나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들은, 이 영상들은 아래 그 설명란에다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 두 편도 준비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영화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2010년작이고, 페이스북 다들 쓰시나요? 저는 페이스북은 많이 안 쓰고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는데,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겁니다.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이 샀고요. 그 창업자이자 지금 CEO인 마크 주커버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에 대한 영화인데 저는 아까 스티브 잡스 말씀을 드릴 때처럼 그런 부분을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더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파운더라는 이거는 2010년작은 아니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2015년인가 16년작입니다. 더 파운더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도 이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맥도날드에 대한 얘기인데 이 남자가 레이 크락이라는 더 파운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화들이 다 원래는 좀 그 인물들을 까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맥도날드 이 햄버거 가게는 이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창업한 가게는 아닙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가게고요. 이 레이 크락이 이제 빙수 이 머신 파는 이제 영업 사원이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맥도날드라는 가게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겪게 돼서 결국에는 이 맥도날드를 전 세계의 가장 큰 이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저는 이 레이 크락의 이 정신이 어떤 정신이었는지를 또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일부러 제가 이렇게 사진을 제가 PPT 만들고 있는 사진에 제가 갖고 있다 이 책을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또 아주 감명 깊게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은 이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입니다. 2001년에 돌아가셨고요. 그 자서전이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책이 있는데 제 강력 추천 도서입니다. 엄청난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선 생각들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임자, 해봤어? 이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 말하고 있냐? 안 된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고 아주 무대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그리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이 둘을 제 개인적인 시야로 비교를 하면 김우중 씨는 약간 장사꾼의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정주영 씨는 일꾼입니다. 이건 제 아주 개인적인 견해고요. 일단 이 책 추천드리고 또 이런 이 책을 보시면 이 긍정적인 사고와 큰 사고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보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어, 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등수를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언제나 반에서 한 10등에서 15등 정도 했었거든요. 반에서.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그래도 제 나름 열심히 했었던 그 수준으로 언제나 받았던 그 등수보다 훨씬 좋은 등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하면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을 바꾼 그 사건 중에 한 개가 그게 아니었나.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시는 게 어, 실제로 또 경험하시는 계기가 온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가져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실적인 사고입니다. 현실적인 사고라 함은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될 거라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됐을 경우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에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랑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학번이었고요. 제가 건축학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한쪽으로 정해져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약간 기피한 거입니다. 왜냐면 설계밖에 없었고요. 공학은 뭐 시공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구조도 있고 이런 것들 더 많은 이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어, 건축공학을 선택했고요. 설계 수업을 들었을 때 설계가 너무 좋으면 그때 이제 건축공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설계를 가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 회사를 취업을 준비했을 때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하자. 그런 것들도 저는 최대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선정이 말씀드릴 때 그분이 20대, 30대, 40대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정해놓고 그거를 다 이뤄냈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그겁니다. 제가 27살 때 인턴을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제가 학부 때도 지도 교수님들이 정해지잖아요.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일을 하진 않지만 이제 형식상으로나마 이제 지도 교수님이시죠. 제가 교수님께 찾아가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과 똑같은 질문. 어쩌면 더 바보 같은 질문.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주 막연한 질문에는 어, 구체적인 대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40세가 됐을 때, 너가 마흔이 됐을 때 뭐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해 줬습니다. 그 40대 때 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게 결정되고 나니까 근데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몇 살 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잡혀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34살이고요. 제가 생일이 좀 빨라서 친구들은 35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50대, 60대를 막연히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40대는 많이 많이 가까워졌고요. 50대, 60대는 어떤 걸 해야 될지
할지에 대한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조언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도 실패를 했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재수를 했습니다. 저도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재수했고요. 재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지원한 대학들이 다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디딤고 일어나는 사람이 더 큰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알던 동생이 취직을 실패했었어요. 그 취직이 안 됐고요. 특히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은 물론 다른 공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회사들도 여성분들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여성분들을 보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뭐 소변, 대변 같은 거를 막 보거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리자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현장에 보내더라도 이제 사무실에 있는 공무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옵션들이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적어지다 보니까 여성분들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실패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해줬던 말은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탓은 이제 최대한 줄이되 이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만들어 가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가 케이시 네이스탓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한글 자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얘기를 살짝만 해드리면 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고등학교 자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를 키우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접시 닦는 일을 해서 한 시간에 8달러, 한 9천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벌어서 이제 삶을 꾸려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자기 아기를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가 이 영상 만드는 일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뉴욕 시리에 가서 전전긍긍하면서 영상 만드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꽤 오랫동안 버텨오다가 결국에는 터져요. 그 사람이 뭐 고등학교 중퇴인데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영상 편집가입니다. 지금 유튜브 팔로워가 1,000만 명이 넘고요. 굉장히 재밌게 사는 형님입니다. 굉장히 늙었는데 생긴 게 저보다 4살밖에 안 많더라고요. 81년생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 새로운 거를 많이 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어, 그런 정신이 아주 빡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어, 더 멋진 사람이 저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